5주차 강의의 시작은 예제 5.6부터입니다. 앞에서 4주 정도만 비대면 수업을 하면은 이게 좀 여건이 나아져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나이를 들었어도 좀 예측하는 능력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뭐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충분히 좀 이게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주 정도 시간이면은.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서 7주까지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5.5까지 했고, 이제 5.6 그 103쪽에 그 하단부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가벼운 줄에 의하여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는, 마찰이란 말이 나오죠. 마찰이 뭐냐?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런 데 마찰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닿는 면, 요런 면에 이제 마찰이 있는 건데, 이제 마찰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런데 요런 이제 줄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요런 데서 이제 줄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찰을 일단 여기까지 무시하는데, 바로 이제 다음 절에 마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마찰이 어떻게 운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량 M1M2를 연결했고, 이 M2인 물체는 경사각이 세타인 사면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때 이 두 물체의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래서 지금 운동은 지금 이제 운동 방향을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얘는 이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일단 이 사면이 아니고 지금 이제 떠 있다가 이제 잡아당겨지는 그 이제 M1 쪽에 대한 이제 운동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사면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M1은 따라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M2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M2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M1, M2 각각에 작용하는 힘만은 생각하면 되죠. 그게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M1이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장력, M1에 작용하는 장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1의 무게, M1G를 빼준, 그 알짜 힘을 가지고서 이제 끌려 올라간 건데, 그 알짜 힘은 바로 그 M1의 가속도 A를 갖다가 낳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Y 방향 이렇게 썼는데, 이건 하여튼 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두 개가 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가속도가 A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가속도도 똑같이 A죠. 근데 친절하게 하여튼 올라가는 가속도 Y 방향이다. 근데 하여튼 그걸 A로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량 M2에 대해서는 두 방향이 있죠. 요 면의 수직한 방향과 요 경사면의 평행한 방향, 두 개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을 fx 프라임이라 그러고, 경사면의
경사면에 평행한 방향을 fx 프라임이라 그러고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을 갖다가 이제 y 프라임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fy 프라임.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의 그 이제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y였는데 여기는 왜 x 프라임 y 프라임이냐? 이게 기울었잖아요, 축이. 그죠? 여기는 이렇게 수직축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면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사면이 이제 수평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가 수평축이었다면 여기서는 사면이 수평축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 프라임 축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게 y 프라임 축이다.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요 y 프라임의 운동은 그냥 사면에 수직한 거고 여기서의 x 프라임 운동, 요 사면에서의 x 프라임 운동과 요 위아래로 가는 y 운동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면에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M2의 그 무게가 나타나는 벡터의 이 사면 쪽으로의 성분이 바로 이 M2를 갖다가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사면, 이 M2G의 요 사면 방향의 성분은 뭐냐 하면은 M2G에다가 사인 세타죠. 그죠? 요거는 요거와 같으니까 M2G에다가 사인 세타 하면은 사면 방향의 힘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한 M2를 장력이 잡고 있죠. 그래서 장력 T를 빼줘야죠. 그죠? 이퀄 이제 M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똑같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아까는 Y 방향이니까 AY 했고 여기는 X 프라임 축이었으니까 X 프라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여기 A와 같은 거죠. 이렇게 되고 이 Y 프라임 방향으로는 이제 운동이 없죠. 그냥 그죠. X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지 이 Y 프라임 방향으로는 운동하지 않으니까 여기 Y 프라임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체가 이 사면을 내리누르는 힘은 바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이쪽 성분이죠. 즉 코사인 세타 성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물체 M2가 사면에 가하는 힘이에요. M2G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사면에다 가하고 마이너스한 거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마이너스하고 이거에 대항하는 힘이 바로 요 사면의 수직항력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요 면에 사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니까 바로 Y 프라임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해서 N 이렇게 해서 Y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R자 힘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식이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 두 개만 가지면은 풀 수 있죠. 그래서 요 이제 1식과 2식이라 그러면은 1 더하기 2를 하면은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1식에서부터 요거는 이제 1식에서부터 t는 m1의 g 플러스 a죠. 그죠? t는 m1의 g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이제 그 t를 갖다가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더해도 돼요.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와 마이너스 t가 상쇄가 돼버리니까 a만 남죠.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는 방법이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단 요 일식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일식으로부터 나온 요 t 대신에 요 이제 이식에서는 요 t 대신에 일식에서 구한 t의 값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식에서 보면은 이식은
m2g sin 세타 마이너스 t인데 t가 m1의 g 플러스 a예요. 그죠? equal m2a.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a죠. 그죠? a라서 여기 요 a가 있는 부분을 넘기면은 이쪽에는 이제 a 곱하기 m1 더하기 m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넘겨주면은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 sin 세타 곱하기 g 이렇게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m1g니까 마이너스 m1g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a를 구했으니까 요 구한 a 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죠. 집어넣어서 t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t를 구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과 관련해서 모르고 있었던 이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하고 줄의 장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90도면 어떻게 되느냐? 경사면이 90도면은 그냥 이게 경사면이 90도면은 결국 도르래가 있고 90도면은 이제 도르래가 있고 이쪽에 이제 M1이 있죠. M1이 있고 90도니까 이렇게 이제 M2가 있는 거예요.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앞에서 했던 어투드 머신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90도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A는 M2-M1 나누기 M1 플러스 M2H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요 어투드 머신에서의 T는 이제 요 사인 세타 90도니까 1이니까 2배 M1 M2 나누기 M1 플러스 M2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찰력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마찰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찰이 있으면은 물체의 운동을 시키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게 마찰이죠.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마찰력을 갖다가 이제 프릭션이라 그래요. 포스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프릭션 하면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마찰력을 그냥 바로 그냥 의미해요. 뭐 프릭셔널 포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프릭션만 써도 그냥 마찰력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마찰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운동할 때에 이제 느끼는 마찰력하고 정지해 있을 때 느끼는 마찰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은 마찰력이 작아지는 걸 느끼고, 정지해 있을 때는 마찰력이 큰 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요 접촉면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체 A와 물체 B가 있을 때 두 물체의 접촉면이 있죠. 접촉면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마찰력의 정도가 결정되죠. 그래서 어떤 접촉면을 이제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정지 마찰과 운동 마찰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찰력은 어떤 값을 가지고 표현하냐 하면은 바로 이 수직항력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직항력의 함수로서 표현하는데, 선형 함수니까 이 수직항력에다가 상수 하나만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찰력을 이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찰력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이제 스터틱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 해서 요 S를 따서 이제 FS 하면은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F의 카이네틱. 그래서 이 K를 따서 FK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서 이제 운동할 때의 마찰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이 바닥으로부터의 수직항력이 어떻게 되죠? 수직항력과 mg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위아래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위아래 방향으로는 평형 상태죠. 아까 좀 전에 우리 사면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물체에서 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방향으로는 평형 상태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과 이제 이 물체의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 알자의 힘이 0이니까 따라서 이때 수직항력은 바로 물체의 중력, 즉 이제 물체의 무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항력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중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운동 마찰력은 이제 수직항력의 함수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비례하니까 여기다가 상수만 하나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F K 하면은 이건 n에 비례하는데 이제 상수만 하나 붙여주는데 이제 어떤 상수를 뮤 K라는 상수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qual 이렇게 되고 뮤 K는 운동 마찰 계수예요. 그죠? 뮤 K는 운동을 할 때의 마찰 계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하면은 바로 이제 운동 마찰력이 나오고 이 마찰 계수는 이제 1보다 작아요. 마찰 계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미는 데의 마찰력은 이 무게보다는 작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밀면은 요 n이 이제 mg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뮤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었을 때 운동 중에 이제 이 물체와 이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이제 물체의 무게보다는 작은 거죠. 정지 마찰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죠. 물체의 무게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정지 마찰을 얘기할 때 이것도 정지 마찰 계수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뮤에 아까 정지 마찰 할 때는 s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뮤 s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이제 그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마찰력은 이제 운동할 때 나오는 마찰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거 여기다가 힘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힘을 조금 가하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작은 힘에는 이제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힘을 요만큼 가했어요. 내가 외부에서 내가 힘 F를 갖다가 이제 요만큼 가했어요. 요만큼 가했더니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의 그 마찰력 F 마찰력 정지 마찰력 Fs는 바로 이 물체에 가한 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곡선은 뭐냐면은 y = x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힘을 갖다가 내가 100을 가했다. 그러면 100을 가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물체와 이 바닥과의 마찰력 또한 100인 거예요. 그래서 x를 가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 또한 x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형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표형 상태라는 거는 알자 힘이 0이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가해주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으면은 그때 정지 마찰력은 바로 가해준 힘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y만큼 힘을 가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때 마찰력 또한 y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힘 F를 가해서 정지 마찰력은 바로 F가 되는 거죠.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서 계속 힘을 증가시켜 가서 어느 시점 이상 가면은 물체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힘을 계속 늘렸으니까. 힘을 계속 늘려서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마찰력을 뭐라 그러냐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래요. 최대 정지 마찰력 이렇게 해서 정지 마찰력을 FS라 그랬죠. 운동 마찰력을 FK라고 했듯이 운동 마찰력을 FK라고 했듯이 정지 마찰력을 FS라 그러죠. 그래서 FS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가해준 힘과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외부의 힘일 때 그러니까 외부 힘을 늘려서 어느 순간 이제 마찰력을 이기고서 물체가 드디어 운동을 시작해요. 그때까지 얻어진 이제 마찰력 중에 가장 큰 마찰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힘을 증가시켰으니까. 증가시켜서 드디어 어떤 특정한 힘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이제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은 FS가 아니라 FS의 맥시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게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거구나. 그리고 이만큼의 힘을 외부에서 가하면은 물체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지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데 운동 마찰력은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지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 FK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 FS의 맥스보다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이렇게 그린 건 뭐냐? 이거는 그냥 적당히 연결시킨 거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마찰력이 줄어서 운동 마찰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제 요 변화가 이제 운동을 이쯤 가면 이제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의 이제 그 변화가 운동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는 요 시작하는 점은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연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되어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이제 이 작은 그런 마찰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마찰이 관계되는 그런 운동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걸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힘을 점점 늘릴 때 FS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 FS 맥스보다는 이제 작은 거예요. 작은데 이걸 계속 늘려서 이것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운동 마찰력이 수직 항력과 선형 관계를 유지한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 표현 방법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 생겨나는 그때 그 한 포인트 아까 꼭대기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포인트 요 한 포인트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최대 정지 마찰력 그것과 수직 항력을 이렇게 이퀄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취해요.
마치 운동 마찰력을 수직항력과 연결되는 방법을 이렇게 취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과 어떤 상수관계인 게 좋겠죠. 마치 운동 마찰력처럼. 그래서 상수를 붙여주는데 요거는 이제 요 계수는 요 운동 마찰력을 나타내는 계수와 다른 계수죠. 근데 아까 봤지만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제 운동 마찰력보다는 크죠. 즉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할 때 결국은 요 뮤S라는 계수는 뮤K라는 계수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뮤S를 갖다 우리는 이 정지 마찰 계수라 그러죠. 정지했을 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과 이 수직항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식에서의 그 선형식에서의 이런 그 이제 비례상수 이거 이름은 이제 정지마찰 계수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운동마찰 계수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정지마찰 계수가 운동마찰 계수보다는 커요. 그죠? 정지마찰 계수가 운동마찰 계수보다는 커요.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1보다 이제 크진 않죠. 1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뮤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뮤S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마찰력이 무게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마찰력은 무게보다 물체가 만드는 이제 마찰력은 물체 무게보다는 작은데, 근데 이제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는 그런 계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콘크리트 상에서 고무를 갖다가 밀 때 이거죠. 그죠? 이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여기에 이 물체가 러버예요. 고무를 갖다 밀 때 이때 마찰력은 이 물체의 무게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뮤S가 1이 됐을 때, 즉 이 물체의 무게만큼 다시 말해서 F를 이제 이게 평면이에요. 이건 평면에서 이제 이 가해주는 힘 F를 갖다가 이 물체의 무게 mg만큼 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러버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은 이제 1보다 다 작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1보다 작고 큰 경우 하나 있고. 근데 일단 이 마찰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콘크리트 위에 러버라 할지라도 일단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계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물체 무게와 같은 힘으로 밀어줘야지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 러버가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은 그것의 80%만 줘도 이제 운동을 이제 등속도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지해 있던 걸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힘보다는 거의 80%만 줘도 우리는 이제 그 힘으로 물체가 등속 운동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힘의 80%가 되면은 이제 밀어주는 힘이 무게의 80%고 마찰력도 80%니까 알짜 힘이 0이죠. 알짜 힘이 0인데 왜 움직이느냐? 일단 물체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속도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요 무게의 80%만큼의 힘으로, 즉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20% 낮추어준 80%의 힘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이제 등속도로 이제 얘가 운동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바닥이 중요하죠. 바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스틸은 이제 철을 말하는 거죠. 철이
철과 마찰할 때는 정지 마찰 격수가 0.74, 운동 0.57이에요. 근데 이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도 금속이긴 하지만 철은 아니죠. 좀 가벼운 금속이죠. 알루미늄이 철 위에 움직일 때는 정지 마찰 계수도 이렇게 작아지고 운동 마찰 계수도 당연히 정지 마찰 계수보다는 작으니까 이제 더 이제 철 위에서 철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철 위에서 알루미늄 움직일 때 정지 마찰 계수도 작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가해줘야 하는 힘도 작아지고, 그리고 일단 이제 운동 시작하고 나서 등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해줘야 하는 그 힘도 작아지는 것이죠.